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감사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회원이신 캐슬님, RM님, 호두마루님이 정말 소중한 슈퍼땡스 후원을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어제 제가 영상에서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것들이 있는데요. 다들 이렇게 또 저에게 힘을 주시는 메시지들과 함께 감사한 후원까지 보내주셨습니다. 항상 큰 금액을 후원해주시는 캐슬님, 그리고 RM님, 호두마루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들 수익 보신 거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시황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이 부분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어제 실시간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가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만 드디어 SOXL 추매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끝도 없이 치솟았던 SOXL을 보며 그동안 정말 많은 멤버십 회원분들이 도대체 SOXL 추매는 언제 들어가는 거냐, 혹은 포모를 견디기 힘든데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라고 묻는 댓글들을 많이 남겨주셨고, 저는 그때마다 아직은 아닙니다. 좀 더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기회는 올 테니까 좀만 더 참읍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SOXL은 최근 고점을 찍고 크게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타이밍을 기다리다가 어제 드디어 추매를 들어갔는데요. 사실 그 전날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인텔의 실적 발표까지 지켜보고 한번 판단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무래도 돌아가는 상황을 보아하니 실적 발표 전인 어제 장중에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특히 어제 그 좋았던 분위기의 나스닥 지수와는 다르게 혼자서만 하락하는 SOXL을 보며 더욱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타이밍을 계속 재다가 새벽에 제가 SOXL 매수를 한다는 멤버십 커뮤니티 글을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커뮤니티 글을 올릴 때만 해도 SOXL이 마이너스였는데 장 막판을 향해 갈수록 SOXL이 급격히 회복을 하며 결국 플러스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장후에 이어진 인텔의 실적 발표. 실적은 사실 개판으로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낮춰진 실적 또한 맞추지 못할 것은 저도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었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이젠 인텔이 정말 바닥을 찍고 오를 일만 남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에 인텔의 주가는 4%가 넘게 오르며 정말 좋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마존이 분위기를 좀 망쳐놔서 오늘 과연 SOXL이 분위기를 잘 이어받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제 견해는 여전히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춤에 들어간 SOXL 물량에 한해서는 어느 정도 단타적인 마인드로 접근한 부분도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제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매도를 하게 되면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실시간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제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나스닥은 2.43% 대폭등하며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일단 메타가 생각보다 좋은 실적을 보여주며 시장에 불을 지핀 것이 컸습니다. 메타는 14% 가까이 오르며 마무리했고요. 메타뿐만이 아니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을 포함한 웬만한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은행주들까지 전부 다 폭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덕분에 TQQQ 역시 무려 8% 상승, BNK와 FAS도 5% 가까이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어제 발표된 주요 지표로는 미국의 1분기 GDP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습니다. 근데 GDP가 예상보다 훨씬 더 안 좋게 나왔습니다. 1.1% 성장한 거로 나오면서 예상치였던 1.9를 너무 크게 하회했습니다. 직전 분기인 4분기보다도 무려 1.5가 낮아진 수치가 나온 건데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드디어 연준이 원하는 대로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되는구나 하면서 오히려 채권 시장에서는 좋아해야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채권 가격은 떨어졌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면요. 개인 소비 지출이 3.7이 증가해서 오히려 4분기 때보다 1%나 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미국의 소비가 아직은 꺾이지 않았다고 채권 시장은 판단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 GDP라는 게 결국 국내 총생산을 의미하는 건데 개인 소비 지출이 높아졌으면 당연히 그만큼 기업들에서 생산도 많이 해서 GDP도 높게 나왔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기실 텐데요. 이건 왜 이렇게 나온 거냐면요. 세부 사항을 살펴보니까 기업들 재고 있잖아요. 그 재고 수치가 확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전 분기까지만 해도 이 기업들의 재고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었거든요. 근데 이 재고에 대한 처분을 이번에 많이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기업 입장에선 재고 처분을 해야 하다 보니 새로운 생산은 별로 안 했겠죠. 그렇다 보니 개인들의 소비 지출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 GDP 수치, 즉 국내 총 생산은 낮게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같은 날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낮게 나오면서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하다는 게 증명이 되면서 채권 가격의 하락에 기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시장이라는 게 갑자기 일주일 만에 확 안 좋아지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런 강력한 노동시장이 언제까지고 계속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결국 경기 침체와 함께 어느 순간 갑자기 꺾이는 순간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퍼스트 리퍼블릭이 간만에 반등을 좀 해줬습니다. 9% 가까이 올랐고요. 아직 이게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닌데 사람들이 이제 그래도 이번 주말까지는 어떻게 해결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에 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글쎄요. 당장 이렇게 반등하는 건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싶은 게요. 결국 이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연방예금보험공사가 퍼스트 리퍼블릭을 인수해 주던지, 그게 아니면 다른 은행에서 얘네들의 자산을 사주는 건데,
건데요. 근데 그 어느 쪽도 선뜻 나서질 않습니다. 괜히 떠안다가 자기들도 위험해지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도 실리콘밸리나 시그니처 은행 때와는 다르게 지금은 왜 선뜻 못 나서냐면요. 지난번에 저 두 곳 은행들을 떠안으면서 225억 달러나 손실을 본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자금 여력이 없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퍼스트 리퍼블릭의 주요 고객층이 워낙 다들 부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부자들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은 세력은 항상 있잖아요. 어떻게든 부자들 재산을 뺏어오고 싶어하는 심리도 대중들 사이에 많이 깔려있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괜히 지금 상황에 정부가 나서서 퍼스트 리퍼블릭을 살려주면 다음 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확률이 너무 큰 거죠. 야, 저기 완전 투자은행이어서 지들이 투자 잘못하다가 이 꼴 난 거를 왜 우리 세금으로 떼워야 되냐는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부분도 같이 엮여서 퍼스트 리퍼블릭의 경우는 뚜렷한 해결책이 지금 계속 나오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이 장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다 좋게 나왔습니다. 주당 순이익과 매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순이익 역시 예상치보다도 더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직후에는 10%가 넘게 상승을 했었는데 근데 주가가 결국엔 마이너스 2%로 마무리됐습니다. 이 덩치 큰 기업이 순식간에 무려 12%의 변동성을 보인 건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아마존의 주력 사업인 클라우드 사업에서의 성장률을 15.8로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예상치만큼 제시하긴 했는데 사실 이게 아마존같이 고 PER을 유지하는 기업에선 이 정도 성장률만 제시했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아마존의 이번 실적이 주식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오늘 장이 열려봐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캐터필러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건설 현장에 중장비 기계를 납품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도 나름 유명합니다. 근데 여긴 실적이 예상치보다 엄청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전년 동기 13.7에서 17.2로 확 늘었는데도요. 자, 이건 왜 그러냐면요. 수주 잔액을 확인해 봤는데 이게 지난 분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주가 정점을 찍은 건가? 더 이상 늘지 않는 건가? 그럼 어쩌면 이번 분기가 중단기적 관점에서 가장 잘 나온 수치일 수 있겠구나. 그럼 앞으로 하락할 일밖에 남지 않은 거잖아 라는 불안 심리. 거기에 요즘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전부 다 침체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설업은 경기에 워낙 민감한 분야다 보니 이에 대한 걱정으로 주가가 하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주가들의 움직임을 보면 뭐 원래 실적 발표라는 게 늘 그렇긴 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당장의 실적보다도 향후 전망이 어떻냐에 따라서 시장의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새롭게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감사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서정태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크로첸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JY 이츠미님 스타벅스 멤버십으로 업그레이드 감사드립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천상희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민재기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따기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오니님 스타벅스 멤버십으로 업그레이드 감사드립니다. 메이드라인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강성진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JQYUDJ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돌돌이돌돌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최재건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시보미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칼 휴버트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킴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라당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토리공주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존킴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제가 조회수에 신경 쓰지 않고 좀 더 편하게 이런저런 시장 상황에 대해 말하는 영상들을 보실 수 있고요. 스타벅스 멤버십 이상부터는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그때그때 중요한 사안들이 있을 때 실시간으로 올리는 글들을 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한 시간 내어 제 영상을 봐주시고 응원의 댓글까지 남겨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모든 구독자분들의 장기 투자 성공을 위한 멘탈 케어 영상 제작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